주식에 묻어둔 내 원금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어제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시총 상위 주식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물가 충격이 있었죠. 공격적 금리 인상 우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한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 밤사이 해외 증시는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 공포가 휩쓸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 증시도 비슷한데요. 다우존스 30, S&P 500 3% 내외로 폭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4.68%,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미국은 지금 금리부터 모든 경제 정책을 동원해서 물가 잡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시장은요, 투자가 좀 위축될 걸로 예상을 하고 반응을 한 거죠. 잠시 뒤에 열릴 우리 증시도 걱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전문가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일단 인플레 공포가 다시 불거진 게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에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했던 연준이 0.75%포인트까지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볼 때 금리 역전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본들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자본 유출이 많아지는 이런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환율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성은 아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오르죠. 금융시장은 요동치죠. 기름값은 고삐마저 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연일 급등하자 이런 범죄도 횡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유가 너무 비싸니까 난방용 등유 한번 넣어봐. 그런데요, 차에 난방용 등유, 가짜 석유를 넣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고장은 물론이고요, 폭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판매업자 A씨를 비롯한 일당 6명은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화물차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등유는 무려 500만 리터, 시가로 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확인했는데 5월달까지 확인한 게 있더라고요. 속여서 판매한 건 아니고요. 경유값이 비싸니까 경유 차량에다 등유를 넣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석유를 주입하면 차량 주요 부품이 손상돼 고장이나 폭발 위험이 큰 데다 유해 배출가스를 내뿜어 공기오염을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완전 연소가 되질 않아서 배출가스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건 물론이고 엔진이 폭발하면서 운전 중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이런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던 파출소가요, 하마터면 불에 휩싸일 뻔했습니다. 50대 남성이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범칙금을 물게 됐거든요. 이게 억울하다고 이나물질을 싸들고 와서 파출소 문을 본인이 직접 걸어 잠그고 불을 지르려고 한 겁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긴박했던 상황, 부산에서 차상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부산 영덕구에 있는 파출소입니다. 한 남성이 노란빛 액체가 든 물통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관이 이 남성의 팔을 잡고 손에 들려있던 액체를 황급히 뺐습니다.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휘발유. 파출소에 불을 내려고 들고 온 겁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에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고사리 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환경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이만큼 감축하겠다 법으로 목표를 정했는데요. 이게 너무 적다. 그래서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 목표를 더 크게,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좀 더 많이 감축하라는 외침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종이 나뭇잎을 붙이는 아이들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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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이 너무 낮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생명권과 행복지구권을 침해받는다며 환경단체 회원들과 아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선 겁니다. 임신 20주차 태아부터 10살 초등학생까지 어른보다 오래 살아갈 아이들 62명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 아기는 지금 한 번도 숨을 쉰 적이 없고 세상에 탄소를 1g도 배출을 했던 적이 없는데 아이가 20주 뒤에 태어나게 되면 그 뒤에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재난을 바로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아이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지금 지구가 너무 뜨겁습니다. 해마다 날씨 예측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지구는 기후변화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